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저만 알고 싶은 브랜드별 숨은 보석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번 영상은 백화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들 위주로 추려봤고요. 사실 저는 한 백화점의 실적을 쌓으려다 보니까 신세계 백화점 위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 위주로 소개를 하다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 현대, 갤러리아 등등 다른 백화점을 이용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브랜드로 추려봤고요. 제가 사용해보면서 이건 정말 너무 좋다. 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거지?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드는 숨은 보석템들로 발굴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스킨케어, 메이크업 아이템 골고루 선정을 해봤는데 우선 지금 계절에 맞는 제가 요즘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로 추려봤고요. 아무래도 백화점 브랜드이다 보니까 선물하기 좋은 제품 아니면 요즘 스킨케어 타입,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라 적당한 제품을 찾고 있었다 하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브랜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코이예요. 제가 올 여름 정말 주구장창 데일리로 사용했던 이 쿠션을 먼저 소개해드릴까 해요. 저는 19 라이트 베이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피부 타입이 밝으신 분들은 19호 사용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코이라는 브랜드는 이미 뷰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배우 고현정님이 디렉팅에 참여한 브랜드예요. 고현정님이라는 이름은 시대를 아우르는 피부 미인의 대명사가 되었잖아요. 원료부터 향기, 텍스처까지 모두 참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쿠션 정말 백화점 내에 있는 브랜드 쿠션 중에서 탑3 안에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쿠션 종류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코이 쿠션을 추천하는 이유, 올 여름 한 통이 아니죠. 리필까지 사용했으니까 두 통을 비우고 지금 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촉촉하면서 커버력 있는 쿠션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촉촉함을 잡으려다 보면 다크닝 현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촉촉하면서 커버력 있고 다크닝 없이 지속력 좋은 쿠션을 찾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이 코이 쿠션이 해냈습니다. 이번 여름에 새로 출시된 신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제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출시되자마자 사용해봤던 제품인데요. 백화점 브랜드 중에서 촉촉한 쿠션 하면은 라메르나 샤넬 레베주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라메르는 다크닝이 너무 빨리 와요. 촉촉한데 다크닝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고 샤넬 레베주 같은 경우는 리뉴얼이 되면서 커버력이 너무 짙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리뉴얼 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코이 쿠션이 그 라메르 쿠션과 샤넬 쿠션의 장점만 쏙 합쳐놓은 쿠션이에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제품이다 보니까 컬러 자체도 피부톤에 정말 착붙. 이렇게 다방면으로 만족스러운 쿠션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최근 사용해본 쿠션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쿠션이고요. 촉촉함의 정도를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 이 손바닥에 테스트를 했을 때 주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끼는지 를 보면 촉촉한 쿠션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름 사이사이에 들뜸이 없어요. 솔직히 쿠션이면 이 정도 커버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여름 내내 사용하고 여행을 다니면서도 사용했는데 솔직히 코이 쿠션 수정할 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도 그냥 거울로 얼굴 체크하는 정도로만 사용했고요. 수정 화장을 할 일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어요. 그 정도로 지속력도 만족스럽고 더워서 땀을 흘리는데도 무너짐이 거의 없었어요. 촉촉하면서 커버력 있고 지속력 있고 다크닝 없는 쿠션 쿠션 딱 하나만 뽑아주세요 한다면 무조건 코이 쿠션. 저 요즘에 이거 엄청 영업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만족스러운 쿠션이고 이미 세 통을 비웠다고 하면은 말 다 한 거죠 뭐. 또 장점만 말하기엔 약간 섭섭하실 수 있으니까 단점이라면 이 퍼프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퍼프 리필을 아직 따로 구할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저는 그 에스쁘아 쿠션이나 필리밀리 쿠션 퍼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원조 퍼프만한 건 없는데 이 퍼프 리필이 아직 없다 보니까 저처럼 퍼프 교체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에스쁘아 쿠션 퍼프나 아니면 필리밀리 쿠션 퍼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이 뭔가요? 라고 하면은 정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 쿠션 퍼프 리필이 아직 없다? 라는 점을 유일한 단점으로 꼽을 만큼 오래 사용한 쿠션 중에서 가장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쿠션이에요. 그리고 다음도 코이의 제품인데요.
솔리드 볼륨 앰플, 그리고 마이크로 파우더 워시. 이거는 고현정님 유튜브에도 이미 소개가 됐던 제품인데 제가 데일리로 가장 자주 사용한 제품, 쿠션 제외하고 뽑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제품을 뽑고 싶거든요. 파우더 워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금은 AP로 브랜드명이 바뀐 것 같은데 정말 예전에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브랜드에서 이런 파우더 타입의 워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장점이라면 사용하고 나면 보들보들해지는 게 좋은데 단점이 너무 큰 관계로 타 제품으로 갈아타게 되었거든요. 용량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사용하면서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파우더가 뭉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품을 이것저것 사용해보다가 뭐 연작으로도 넘어가고 이 제품 저 제품 사용해봤는데 결국은 이 코이에서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되더라고요. 아모레 퍼시픽 제품보다 훨씬 입자가 고와요. 파우더가 닿는 느낌이 아니라 실크를 얼굴에 얹는 듯한 기분? 그래서 민감한 피부도 자연스럽게 세안을 할 수 있는 파우더 워시이고요.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어요. 끊을 수 없는 제품이고요. 매일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파우더 입자가 정말 고와요. 이 정도로 고왔던 파우더 워시 입자는 저도 처음인데 브랜드에서 아쉬웠던 점을 쏙 배제하고 장점만 쏙 뽑아서 만든 듯한 제품이에요. 피부 민감하신 분들, 아니면 매일 데일리로 각질 케어를 하고 싶었는데 입자가 굵은 파우더 워시는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코이 마이크로 파우더 워시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솔리드 볼륨 앰플. 정말 바르자마자 뽀얗게 우윳빛 피부로 변해요. 내 피부가 원래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피부가 뽀얘지는 제품이고, 피부의 표면과 정말 유사한 고밀도의 단백질 앰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데일리로 바르는 토너, 로션, 크림과는 차원이 달라요. 솔직히 백화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도 이 정도로 만족스러운 제품 찾기 힘들어요. 정말 고가부터 중저가까지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봤지만 앰플을 통틀어서,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을 통틀어서 단시간 내에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그 정도로 피부 컨디션을 정말 끌어올려줬던 앰플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피부 톤이 약간 칙칙해진 것 같다, 피부 밸런스가 무너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코이 솔리드 볼륨 앰플 추천드리고 싶고요. 코이 제품 중에서도 선물하기 좋은 제품을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솔리드 볼륨 앰플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사지하기 좋은 제형이거든요. 마사지를 할 땐 이 골드 리프트 볼을 사용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런 리프트 볼 사실 뭐 별거 있겠어 싶은데 정말 손으로 마사지하는 거랑 이런 리프트 볼을 사용해서 마사지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게 디올 캡처 토탈 샘플이거든요. 본품보다 이 샘플이 훨씬 더 그립감이 좋고 마사지하기 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도 다 쓰고 못 버리고 있던 제품인데, 코이 골드 리프트 볼이 이 캡처 토탈 샘플하고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저처럼 캡처 토탈 샘플 다 쓰고 못 버리고 있으셨던 분들은 코이 리프트 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립감이랑 그 터치하는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사용해보셔야 알아요, 정말. 제품을 피부에 흡수시켜주면서 마사지하기 좋은 도구? 그래서 저처럼 마사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프트 볼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홈케어도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트로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고요. 리프트 볼 같은 경우는 이 솔리드 볼륨 앰플뿐만 아니라 다른 스킨케어 제품을 마사지하는데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코이의 플로어 리프팅 랩핑 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디올의 프레스티지 제품과 정말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디올 프레스티지 제품도 좋긴 좋아요. 그런데 그 가격대에 효과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아닌데, 또 이렇게 말하면 디올에서 조금 섭섭해 하실 수 있지만 뛰어나게 성능이 만족스러웠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대의 거의 10분의 1? 정말 만족스러운 가격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디올 프레스티지 제품과 맞먹을 정도로 효과는 비슷해요. 그래서 디올 프레스티지 제품을 굳이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제품 사용해보시기 전에 플로어 리프팅 랩핑 크림을 먼저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거의 흡사해요. 지금 그 본품이 저희 본가에 있어요. 엄마 선물해드렸거든요. 엄마 사용해보시라고 드린 제품인데 알갱이 입자라던가 쫀쫀함이 그 디올 프레스티지와 거의 비슷해요. 다른 점이라면 향기인데 장미 향기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디올 프레스티지 나쁘지 않고요. 나는 조금 더 은은한 그런 아로마틱한 향기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코이 제품 향기가 맞으실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제품을 다 사용해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제 나이대에서 사용해 본 거다 보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희 엄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디올 프레스티지에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쿠션과 솔리드 볼륨 앰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은 현재 백화점 내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 중에서도 이만한 제품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숨은 보석템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색조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N년째 외사랑 브랜드 비디비치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한 거거든요. 두 가지 제품은 여쿨러 분들에게 찰떡인 컬러니까 집중해주세요. 10호 리즈 핑크라는 컬러이고요. 여러분 그 베네피트 포지 틴트 기억하세요? 포지 틴트의 부활. 정말 그 베네피트 포지 틴트와 색감이 유사해요. 지금 비교를 해드릴 수 없는 게 약간 아쉬운데 입술 위에 발색을 했을 때 그리고 손바닥에 발색했을 때 컬러 정말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포지 틴트 기억하시는 분들 추억에 잠겨보셔도 됩니다. 정말 비슷하죠? 추억의 포지 틴트 기억하시죠? 포지 틴트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분들 비디비치 10호 리즈 핑크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이게 한 콧에서 두 콧 정도 발랐을 때가 가장 예뻐요. 덧바를수록 약간 핫핑크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통 한두 콧 정도 바르는데 제가 조명을 일부러 안 쓰는 이유가 사실 조명 키면 얼굴 뽀해 보이고 유튜버로서는 만족스러운데 보는 입장에서는 색감이나 그 피부 표현을 참고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피부가 무조건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촬영하고 싶어서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정도로 착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피오니 밀크라는 컬러이고요. 팟 타입의 크림치크예요. 샤넬이 유행하면서 이런 크림치크가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샤넬과 또 비교를 해드리자면 샤넬은 이렇게 글로우한 타입이라면 비디비치는 약간 파우더리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장점을 꼽자면 지속력이 훨씬 더 좋다는 점. 대신에 입술에 바르기엔 약간 무리수다, 홍두깨가 될 수 있어요. 글로우한 타입을 좋아하신다면 샤넬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처럼 색감 중요시하고 볼 위에는 그렇게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피오니 밀크 추천드리는데 이거 바르고 나서 그 위에 샤넬 그 스틱 있잖아요. 그럼 밤으로 얹어주셔도 되거든요. 이런 컬러입니다. 은은한 핑크 빛을 띠는 컬러이고요. 베이비 핑크 컬러. 또 여쿨라는 베이비 핑크 환장하잖아요. 이 필리밀리 스펀지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에 덧발라도 들뜨는 게 없고 파우더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컬러감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정말 옅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예쁘게 발색이 되고요. 저는 비디비치 제품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신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타 백화점에도 비디비치가 입점이 되어 있나? 여튼 뭐 SI 빌리지나 다른 사이트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비디비치에서 여쿨라에게 잘 어울리는 색조 제품을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리즈 핑크와 피오니 밀크 추천드리고 싶어요. 멀리서 보면 이게 샤넬 느낌. 제 채널명이 또 모먼트인 서울이잖아요. 원래는 브이로그에서 유래가 되었지만 정말 초창기 구독자분들만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브랜드를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해외 팬분들 비디비치 제품들 좋은 거 많으니까 많이 구경해주세요. 다음도 마찬가지로 색조 제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시 립밤인데요. 이 제품은 올해만 벌써 2통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컬러는 001 가장 좋아하는 호수인데요. 이 제품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디올 립글로우가 있을 것 같아요. 디올 립글로우의 아쉬웠던 점이 굳이 꼽자면 컬러였거든요. 컬러 베리에이션이 정말 다양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컬러 지속력이나 발색력이 약간 아쉬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디올 립글로우가 훨씬 더 쫀쫀해요. 그렇다 보니까 단독으로 바르기엔 좋은데 그 위에 틴트라던가 다른 립 제품을 바르기에는 동동 뜨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아쉬운 점이었는데 이 지방시 립밤은 디올 립글로우와 다르게 오일리하게 부드럽게 발리는 편이에요. 타 립 제품과 어우러지기 좋아요. 오일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만 단독으로 발라도 컬러가 예쁘게 발색이 돼요. 디올 립글로우보다 약간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제품이라 무색이 없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데일리로 매일 바르고 있는 립밤이에요. 단점이라고 하기엔 약간 아쉽고 이게 플럼핑 효과가 살짝 있어요. 막 따갑다 맵다 이 정도로 플럼핑 효과가 강하진 않은데 처음 발랐을 때 그게 약간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바르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지방시 뷰티의 숨은 주역. 숨어있는 주역. 아마 저처럼 한 번 입문하면 2통, 3통 계속 사용하게 될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겔랑
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아베이 로얄 오일이에요. 이 제품이 사이즈가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장 작은 사이즈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 피부 케어 마지막 단계에 바르는 게 아니라 스킨케어를 마치고 메이크업을 하기 전 단계에 바르는 오일이거든요. 건성 피부이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특히 환절기에 정말 스킨케어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런데 너무 두껍게 올리면은 파장이 뜨고 너무 얇게 올리면 또 건조함이 느껴지잖아요. 적정선을 유지하게 해주는 워터리한 타입의 오일이에요. 이렇게 캡슐이 들어가 있는 오일이거든요. 바르자마자 이렇게 정말 워터리한 텍스처예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도 뭐 피부 타입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유분기 강한 제품을 바르면 뾰루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일도 가벼운 타입의 오일을 선호하는 편인데 저도 아직 스킨케어 단계로 바르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게 없잖아 있어서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올려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부 컨디션을 조금 끌어올려주고 싶다 할 때는 밤에 나이트 케어용으로도 바르고 있는 제품이에요. 백화점 브랜드 중에서 사용해본 오일 중에서 뭐 입생로랑 오일도 있고 다른 오일들도 있는데 보통 오일이 나이트 케어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베이 로얄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발라도 부담 없었다. 무리 없이 사용하기 좋았다. 겔라 제품도 은근히 좋은 제품이 많은데 꽤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 아베이 로얄 오일을 입문용으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환절기가 다가오니까 건성 피부이신 분들, 피부 케어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겔랑의 숨은 보석템 아베이 로얄 오일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기초 제품부터 메이크업 제품까지 브랜드별 숨어있는 숨은 보석템들을 소개해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로 소개해드렸으니까 환절기를 맞이해서 어떤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해야 좋을지 고민하셨던 구독자분들 아니면 여쿨라 메이크업 아이템을 찾고 계셨던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